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FOMC 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연방기금금리를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상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 경기 호조로 일자리가 늘고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고 있으며 물가도 목표치에 근접해 금리를 인상했다고 밝히며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최근 외국인들이 중장기 원화 채권 보유를 늘렸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7년 8월부터 9월 국내 주식 채권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됐지만 이는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신용 부도 스와프와 프리미엄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서비스 시장 문턱을 낮추고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협상에는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각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1차 협상에서 양국은 앞으로 협상의 기본 원칙, 적용 범위, 협상 구조와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대로 이 중국을 겨냥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초강력 경제 조치를 발표합니다. 뉴욕타임즈와 블룸버그 통신은 관세 금액만 최소 연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로이터 통신은 최대 600억 달러, 약 6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과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로도 전해드렸고요. 이미 간밤의 소식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예상한 대로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승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역전 현상이 박스 상단 부분이 지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요. 미국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올해 예상대로 3번 정도의 인상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위원들은 4번 인상에 대해서도 지금 찬성하는 인원들이 작년 12월보다 3명 정도 더 늘었다. 3, 4명 정도.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소식 자체는 예고해드린 대로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 측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일시적인 단기적 반등이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50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890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쪽은 역시나 은행, 금융주들 강세고요. 증권주들도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전자업종도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보니까 지금도 골고루 소폭씩 오름세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이 FOMC보다는 개별 종목 이슈로 더 강하게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오늘 올라가고요. 메디톡스가 해외 진출 기대감에 따라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FOMC에서는 다소 매파적 성향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측면들도 강합니다. 지금 수출도 잘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조금 전에 헤드라인 뉴스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부분을 저희가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미국과의 금리 상단 부분이 지금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중점적으로 FOMC 이후의 얘기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 쪽은 2,500선에서 지금 한 1.23포인트 정도 모자랍니다. 2,500선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 2,500선 다시 터치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508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500선 지키지 못하면서 정오경에 2,494포인트대까지 빠져내려왔다가 다시금 반등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올라가면서 2,500선 바짝 지금 다가섰습니다. 자, 이제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개인은 오늘 2,34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가운데에서는 전주체가 지금 매수로 동참하고 있고요. 투신 쪽에서는 10억 원만 소폭 매수하고 있는 정도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셀트리온도 0.8% 소폭 상승하고요. 이틀 연속 상승했던 현대차는 오늘 1,000원 지금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이제 50만 원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포스코가 4,000원 하락하면서 34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밀렸습니다. LG화학, KB금융, 네이버 올라가는데 역시나 은행주들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또 다시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삼성물산 하락하고 현대모비스 하락하고 삼성생명도 보합입니다. 하지만 신한지주 역시나 은행주 1.65% 소폭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SK는 30만원 초반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886포인트대입니다. 상승폭 거의 다 반납하면서 지금 강보합권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코스닥 지수인데 일중 흐름 코스닥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890선부터 밀려 내려옵니다. 886포인트대까지 오늘 장중고점 890, 저점 886. FOMC 영향을 거래소가 조금 더 강하게 받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 코스닥 지수는 개별 종목 이슈로 더 강하게 움직이면서 위아래 변동폭이 크진 않은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기도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면서 들어옵니다. 317억 원, 118억 원 사고요. 개인은 148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가운데서는 투신이 지금 7억 원 정도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빨간불 많이 보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갑니다. 신라젠 오늘 강보합, 약보합 왔다 갔다 하고요. 메디톡스가 지금 신고가 또 경신합니다. 오늘도 급등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 진출 기대감부터 해서 해외 진출 기대감이 계속 나오면서 메디톡스는 연일 상승 랠리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로메드 강보합권에서 이제 위로 더 올라갔네요. CJEM도 오랜만에 2% 가까운 상승 나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티슈진, 포스코캠텍, 셀트리온 제약 올라가는데 포스코캠텍이 이제 5만원 향해 다시 달려가고요. 로에는 11만원 살짝 무너져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가 약보합이고요. 슈젤도 잘 갑니다. 60만원 넘어섰네요. 컴투스 약보합, 코미팜은 1.49% 상승, 제넥시는 2.2% 반납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거의 변동 없습니다. 1원 30전 하락하면서 원화 소폭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FOMC 얘기부터 바로 꺼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바로 궁금하네요. 네, 간밤 3월 FOMC 종료가 됐습니다. 네. 총평을 하자면 비둘기였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전 우리 시장이 좋았던 것에 비해서 전일 미국 시장 반응은 조금 중립적이었습니다. 금리와 주가는 상승 후 하락 반전했고요. 미국 달러와는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예상대로 금리가 25bp 인상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월달이다 보니까 경제 전망이 있었는데요. 전망치는 소폭 상향됐습니다. 올해와 내년 GDP 전망치가 각각 2.7%, 내년은 2.4%로 상향됐고요. 실업률은 수준 자체가 낮았었지만 그보다 더 낮아진 3.8%와 3.6%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즉 경기는 좋고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졌다는 평가를 연준은 내렸습니다. 물가 전망은 1.9%로 유지했는데요.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결부된 점도표는 올해 3번을 유지했고 내년은 2번에서 3번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편 성명서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다만 경제활동 부분에서 솔리드한 경제활동이 모더레이트하다며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경제활동 모멘텀이 둔화될 것을 시사했다는 점이 조금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미국 주가의 최종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점도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점도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은 예상대로 올해 3번 유지를 했습니다. 예. 연준이 예상하는 2018년 말 기준금리는 2.1%이고요. 내년에는 2번에서 3번으로 상향, 인상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한 연준 위원들이 지난해 12월 달 4명에서 올해 3월 달에는 7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점도표 전망에 나서는 총 한 15명의 위원들 중에서 절반가량이 올해 4번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점도표의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미를 저희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미국의 물가지표가 최종 트리거가 될 것으로 제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파월 체제에서 이제 첫 FOMC였기 때문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고요. 첫 기자회견에서도 어떤 말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가와 발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들어볼까요? 파월 의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침착했습니다. 8분여의 성명서 발표 이후 약 한 35분 정도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질의가 오갔습니다. 그중에서도 5가지 정도가 가장 눈에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라는 멘트가 매우 좀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무역 분쟁, 우려는 되나 경기 전망에는 중립적이다라는 멘트. 또한 트럼프의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적이다, 즉 긍정적이다는 멘트와 함께 재정 확대 때문에 연준이 자구하고 있는 중립금리가 오른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멘트가 조금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 상승의 가속 지표는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다는 측면도 좀 재밌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생산성, 또한 지금 최근에 미국 약달러의 흐름 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담이지만 기자회견을 더 자주 할 것으로 고려한다는 멘트가 있었는데요. 시장과의 소통 측면에서는 매우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은 반대급부로 금리 인상을 오히려 더 자주 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다소 비둘기파였다. 그리고 시장 충격이 좀 덜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뭐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우려가 됐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후의 여파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됐고요. 다만 시장금리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역전된 상황이었습니다. 즉 선반영된 측면 여전히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약 10년여 만에 기준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전일 이주열 총재의 발언도 있었지만 한국의 금리 인상 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한미 금리 역전폭의 맥스의 상단입니다. 즉 100bp, 1%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인계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 2번의 금리 역전기 기간, 지난 99년 6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이어졌던 약 한 22개월, 또한 2005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이어졌던 26개월, 러프하게 보면 약 한 2년여 정도의 시간인데요. 금리차가 100bp 정도 벌어졌을 때 대내외 충격이 있었다는 점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2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국채금리 역전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시장 측면에서는 선반영된 측면도 있다. 즉 아직까지는 조금 과한 여파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3월도 벌써 20일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이제 해야 될 시기가 벌써 다가온 것 같은데 남은 향후에 시장에서 어떤 점들을 저희가 좀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3월 FOMC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는 점이 향후 시장 참가자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시선은 실적과 4월달과 5월달에 있는 2번의 빅딜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1분기 실적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올 한 해 실적의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2번의 빅딜은 한반도를 넘어서 글로벌 재정 악천 리스크를 줄이는 요인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전개 과정 매우 좀 주시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빠르면 오늘 밤이라도 미국이 중국에게 약 한 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즉 종합하자면 경기 기대감을 이어가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전개 과정에 따라서 포트에 일말의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월 남은 시장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딱 맞춰서 나오셨네요. 여쭤볼 게 참 많은 날인데. 네. 예, 일단은 뭐 FOMC 회의 오늘 하루 종일 뭐 이야기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데 네. 반복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기준금리 인상은 뭐 저희가 다 예상을 했던 예. 것이고. 일단은 올해 연내 3번 인상은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점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저도 지금 스튜디오에서 김돈 연구원 이렇게 설명을 쭉 들었고요. 예. 잘 정리해 주셨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가 이 3월 FOMC를 여느 때보다 더 주목하게 된 거는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첫 기자회견을 갖다가 같이 하게 되는 그런 회의였기 때문이죠. 자, 한번 보시죠. 지난 1월 달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옐런 의장 하고 나서 이제 제롬 파월의 데뷔전입니다. 데뷔전인데 지금 이 슬라이드가 드리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난 2월 27일 날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일종의 그 청문회 보고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3월 1일 날 29일인가 3월인가 2, 3일 후에 또 했었고요. 자, 그때 발언 가운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발언을 한번 보시죠. 파월 의장이.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 올라올 것이라는 데 자신감을 좀 더 갖게 되었다. 이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인데요. 자, 우리라는 것은 이제 FOMC 위원들인데, 지난해 12월 회의 이후 전개 양상, 이제 뭐 지표들 상황,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오는 3월 회의에서 새로운 금리 인상 경로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페드 워처들로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인데요. 그럼 3월 회의에서 새로운 금리 인상 경로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점도표입니다. 네, 점도표인데. 자, 지금 이거 먼저 보시죠. 12월 FOMC였고 3개월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쵸. 자, 여기서 2018년 말, 금년 말에 어느 정도에 가 있을까요? 한번 FOMC 위원들한테 점을 찍어보라 하는 겁니다. 그때 했을 때 소위 중간값을 갖다가 연준의 컨센서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지금 2에서 2.25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금년에 3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년은 2019년에 가면은 중간값이 여기서 이 정도로 잡힌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잡히다 보니까 한 칸, 두 칸 더 올라가니까 25bp씩 해서 2번 더 올리는 내년에도 이 정도가 이제 12월까지의 점도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찍힌 거는 여전히 중간값은 여기에요. 중간값은 여기에서 12월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중간값만 보면 이제 이번 3월 포함해서 3번, 이제 6월, 9월, 12월 중에 이제 셋 중에 두 번 정도 더 올리겠다 하는데 이 점의 분포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까 이 아래쪽에 있던 위원들, 소위 말하는 비둘기파적인 위원들의 숫자가 줄고 중간값 아래 2명밖에 안 남고 이거보다 더 위쪽으로 지금 6명이 찍히고 지금보다 2번, 심지어 여기가 이제 4번이고 여기 금년에 5번도 올리지 않은 사람이 1명 나오는 여기다가 이 중간값에서 지금 1칸, 2칸, 3칸이 올라가서 내년도 중간값이 찍힙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번이라 했던 것이 3번 올리겠다 하는 연준의 의지가 지금 전도표에서 읽히고 지금 금년도도 보니까 점의 분포가 저렇게 위쪽으로 좀 쏠렸네 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4번도 가능하네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의외로 점도표를 통한 연준의 메시지는 생각보다 호키시했다. 매파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생각보다 더 위로 올라갔네요. 그렇죠. 네. 합심을 했네요. 마음 위쪽으로 좀 많이 몰린 것 같은데. 그 뭐 이제 점도표 얘기는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쉽게 설명하면 그거잖아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금리에다가 찍는 거잖아요. 찍는 거죠. 네, 네, 점 찍으라는 거잖아요. 네, 진짜 점쟁이들이네요, 이분들이야말로. 점쟁이네요. 예. 네. 파월의 이제 발언이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네. 제롬 파월이 첫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꺼낼까? 이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팍팍팍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이분? 그러니까 2월 달 하원에서 했던 얘기, 예. 다음번 회의 3월 회의에서 새로운 금리 인상 경로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자, 소위 말하는 연준과 시장 간의 커뮤니케이션. 예. 연준이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 금리 올릴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는 거니까. 예. 사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늘 그 소위 말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뭐예요? 우리 올려도 점천히 점진적으로 올릴게, 점진적으로 그 얘기를 늘 했듯이. 자,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파월은 2월 하원 보고에서 한번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힌트를 한번 줬습니다. 예. 그게 진짜 3월 달에 이렇게 좀 전에 살펴보셨던 점도표로 FOMC 위원들이 조금 금리 인상에 의지가 좀 더 강해졌네 하는 2번 정도의 힌트를 줬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6월 회의에서도 당장 연내 중간값이어서 한 칸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황인데 예. 발언 가운데는 아까 김돈 연구원께서 다 정리해 주셨고 네. 제가 보기엔 요 말이 재밌습니다. 어제 평소보다는 좀 기자회견이 좀 짧았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2014년 그때 옐렌 첫 기자회견 때 그 6개월 QE 종료 이후에 금리 인상까지 상당 기간, 그 상당 기간이 얼마에 자꾸 캐물으니까 한 6개월 했던 그 얘기. 근데 이번에는 뭐랄까, 이 연준 출입 기자들도 파월을 좀 배려했다 할까? 데뷔 전인데 그렇게 날카롭게 물고 늘어지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예. 아니면은 또 이거 뭐 흰소리 합니다. 파월 의장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못 들어보셨구나. 예. 우리 정덕 앵커도 지금 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지만 예. 프로 아나운서를 능가하는 굉장한 다 가졌네요. 네,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괜히 기자들 중에 질문하다가 목소리에서 일단 눌릴까 싶어서 대충 넘어갔을 수도 있겠고. 자, 두 가지 한번 봅니다. 예. 이 말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감세가 기업의 투자를 고무시키고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본다. 이건 전망이에요. 그렇죠. 자기 나름의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또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이 이 공급 측면에서 효과를 내기를 우리는 희망한다. 자, 요거는 전망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그렇죠. 자, 이 뭐 말을 바꿔서 그렇지. 그 말이에요. 공급 측면에서 효과를 내라는 얘기는 뭐죠? 공급 측면에서 효과를 내려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 늘리고 더 많이 만들면 공급 측면의 효과예요. 그렇죠.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전망하는 척, 그래서 감세 덕분에 기업 투자도 늘고 미국 경제 생산성도 높아질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국내 최고의 패드워치라고 이렇게 저는 인정하는 글로벌 모니터 안근호 편집장의 예. 해설입니다. 앞부분은 그냥 예의상 해준 말 아닐까. 그리고 뒷부분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게 좀 더 솔직한 제롬 파월 의장의 생각이 아닐까. 뭐 그런 얘기인데요. 한 가지 그겁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죠. 예. 우리 감세도 하고 재정 확대 정책도 하고 인프라 투자도 하고 하면은 연 3%씩 막 성장하는 시절이 곧 온다. 연 3%씩.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세금 줄인 것보다 기업들이 더 많이 벌어서 그렇게 낮아진 세율로 내는 세금이 예전보다 더 거치진다. 예. 그래서 미국 재무부 같은 데서는 막 말도 안 되게 향후 한 2020년쯤 가면 재정 흑자로 도온다. 이런 막 자료를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근데 연준에서는 잠재 성장률은 여전히 1.8%다.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 나온 거기에. 잠재 성장률. 이것도 참 애매한 개념이에요. 이쪽은 항상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무슨 자연과학처럼 딱딱 증명이 안 되니까. 잠재 성장률의 개념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가운데 적정하게 해낼 수 있는 성장률. 대충 뭐 이 정도 아닐까? 1.8%. 예. 그렇게 이제 이것도 점도표 찍듯이 그냥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전망해서 찍는 정도인데 이거는 뭐죠? 3% 하는 거는 정치하는 쪽 사람들의 얘기고 희망이고 예. 연준이 보기에는 1.8%가 아니냐. 뭐 요즘 같은 경기 상황에서 올해도 3% 그렇게 해서 전에보다 3% 더 커진 경제에 거기에 또 3% 커지는 이런 걸 계속 중국을 갖다가 6% 이상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예. 뭐 그런 상황인데요. 저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참 놀라운 거는
시장이 애매한 거예요, 반응이. 시장이. 예. 달러가 좀 약세로 가고,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도 반짝 뜨다가 말고 했는데, 왜 250포인트나 올라가던 다우가 결국 한 45포인트 마이너스로 갔는지.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아니, 근데 재밌는 게 미국 시장은 반응이 지금 처음엔 좀 뜨거울 것처럼 올라가다가 뜨뜻미지근하게 가다 식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조금 더 강하게 환호하는 듯 했는데 지금은 상승폭이 많이 오들어서 줄어든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근데 달러 움직임도 그렇고 우리가 예상한 거하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선언적으로 저희가 배워왔던 학문적인 거하고는 지금 다르게 시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조금 그거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 그 패턴이 그랬잖아요. 연준을 갖다가 특히 369 12월 연준 기자회견도 있고 이럴 때는 유난히 경계감, FMC 경계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쵸. 혹시나 세게 나올까봐. 맞아요. 매파적으로 나올까봐.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연준을 앞두고 한 3, 4일 전부터는 거기에 대비한 포지셔닝을 했다고 봐요. 네. 주식도 좀 못 갈 수도 있겠고, 달러도 혹시 강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다가 FOMC 성명서를 딱 봤을 때는 성명서가 나와서 성명서 문구가 확인됐을 순간에는 기계들이 움직인 것 같아요. 별거 없네. 움직여. 별거 없네. 그럼 굉장히 완화적이네. 옐렌때하고 별 차이 없네. 주식 사.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시간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곰곰이. 기자회견도 들어가면서. 이 카드 올리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4번 올리고 내년에도 3번 더 올리겠다는데 올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외환시장 보니까 달러는 그렇다고 해서 강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더 약세인데. 때마침 영국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확 뛰어났습니다. 지난 2월 2일 날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전년비 2.9%가 깜짝 놀랐고, 그렇죠. 이야 이거 인플레 오냐 이랬고 그날 다우지수 666포인트 빠지고 그랬던 건 비슷한 상황이 어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브렉시트를 갖다가 어쨌거나 2020년까지는 연기하자. 합의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전환기를 갖다가 전환기에 대해서 영국 메이 총리하고 무슨 EU 쪽하고 합의했다는 게 당장 있을 것 같은 브렉시트를 2020년까지 연기해놓고 그 사이에 한번 서로 협상해보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파운드가 또 강으로 간 거예요. 그런 식의 흐름이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이렇게 약세면은 연준 편안하게 금리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요즘 시장 일각에서의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는 주장입니다. 달러가 약세일수록 연준은 주저없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 금리를 왜 올리는데 하면 또 이 갖고 할 얘기는 많아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이거 인포맥스 차트인데요. 제가 보기 이렇습니다. 어제 장중 고점은 24,977에 갖고 금방 25,000포인트 찍을 것 같았어요. 전일 대비 1% 이상 올랐단 말입니다. 그쵸. 종가 기준으로는 250포인트 올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윗골이 달리면서 후반으로 가면서 장 마감을 앞두고는 결국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갔는데 지금 이게 그거다 말이죠. 그때 2월 달에 제가 막 거품 물면서 얘기했던 무슨 선골 반전입니다. 무슨 소멸갭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왔다가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동 있고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까지 나왔고 지금 그래서 기술적 분석가들 소위 말하는 차티스트들이 가장 교과서적으로 많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그리고 한 번 더 조정 C파가 오는 거예요. 이게 A파, B파, C파가 이렇게 와주는 게 가장 그럴듯한 우리가 일반적인 차트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선은 안 껐습니다. 이 커스 따라가는 것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 단기 반등 구간에서의 추세선이 있죠. 이 추세선이 사실상 사흘 전에 깨졌습니다. 깨졌다가 FMC 때문에 그냥 올라가나 싶었는데 이 추세선에 다시 한번 머리 닿고 요 얇은 구름대인데도 불구하고 뚫지도 못하고 여기서 뚝 밀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FMC 재료는 끝났어요. FMC 재료는 무난하게 끝났다고 볼 수 있고 시장한테 연준의 의지는 우리 때문에 시장 너희가 무슨 급락으로 치닫거나 그러지는 마라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됐는데 오늘 내일 해서 주말 미국 장세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 이머징도 아시아 장도 처음에 강하게 출발했는데 조금 이렇게 상승폭을 넓히기보다는 좀 자꾸 이렇게 상승폭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죠.
이제 뭐 그런 시기고 보니까 그래서 아직은 이제 FOMC가 무난히 끝났다. 장은 그냥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오히려 시황 쓰는 사람들이 또 저같이 이렇게 나와서 사후적으로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당혹스러울 수 있는 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빠지고 왜 오른지를 갖다가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장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FOMC는 이슈가 지금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려운 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차트로 봤을 때도 사후적이긴 한데 사전적으로 말씀해주신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원달러 환율만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요? 예, 이렇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시죠. 예. 일간 일목균형표인데요. 오늘 지금 NDF 시세가 63원 50전인데 벌써 지금 70원을 회복했습니다. 빠르네요. 생각보다 안 밀리죠.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소위 말하는 한미 금리 역전 때문인가? 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뭐지? 왜 이렇게 달러가 좀 약해져도 되는데 안 오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에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가 고비입니다. 1078원, 위로는. 위로는 1078원이요. 구름대하고 이 단기 추세선 이런 식에 걸리는 1078원 열리면 그 다음 또 1100, 아니면 가장 강력한 저항선 1110. 그리고 아래쪽이라면은 지난번 봤던 여기 우리가 60원대 초반 한 62원, 63원만 오면 자꾸 사자가 나오는데 전에 한번 봤던 1057원 이게 연초 저점 이게 깨진다면은 달러 약세는 정말 겁나게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잘 못 가고 외국인이 팍팍 사주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서울에서 환율이 그렇게 원화가 마냥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렵다. 그 정도까지는 느낌이 옵니다. 일단 FOMC가 끝난 지 지금 하루가 됐고요. 시장은 아무래도 경계감을 갖고 지금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단계일 겁니다. 오늘까지는 해설에 불과했고요. 일주일 뒤에는 상황이 좀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또 소장님과 함께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채널 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